제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김성 감독님 인터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던 첫 마디가 감독 생활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장면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생각도 안 해. 딱 물어보자마자 그게 뭐 2007년 우승할 때지 뭐. 그냥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SK하고의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헤어짐은 헤어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의 머릿속에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잡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진짜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마 그것도 그 2007년 그 우승했을 때 그 기억이 김성 감독님이 야구 감독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남다르셨나 봐요. 좀 그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보신 거로 본다면 그 김성 감독이란 분이 야구를 되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좀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면 한국에서 네. 그 감독의 능력이 중요해진 게 네. 그렇게 옛날부터는 아니고 이제 프로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감독의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였냐면은 애들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과 예전에는 인맥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인천고등학교를 야구를 하는 야구 선수다라고 치면 야구 몇 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냐면은 실업야구 입단한 다음에 한 5년이에요. 그렇죠. 맥시멈.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원으로 전환되니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구라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이제 은행 취직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하. 취직이죠. 취직. 은행을 공부로 취직하려면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명문 상업 학교 아니면은 그래서 뭐 김성환 선수 이런 분들 인터뷰면 다 야구 시작한 이유는 은행 가려고. 아니, 이모균 선수는 한전에 취직. 그렇죠. 한전, 뭐 농협 뭐 이런데.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얼마나 잘 지도해 주느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인맥이에요. 인맥. 예. 그래서 감독이 인맥이 대단하고 뭐 김진영 감독님 같이 인맥이 있고 하면은 어디 은행에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뛰면서. 그러다가 이제 김성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고 나발이고 없는 없잖아. 이제 그렇지. 제일교포 출신에 왔는데 애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세게 굴리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우승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프로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분은 계속 자기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뭐 해서 성공하면 이제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일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꼭 옛날에 보면 사법고시 다 준비하거나 한의사 시험 보잖아요. 이제 자기가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뭐 안 풀리면은 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별 수 없지. 뭐 공부를 해서 다시 무당을 찾아가야지. 그렇죠. 점을 보든가. 구슬을 치든가 그렇지. 뭐 그런 작두를, 건데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든가 그렇지, 이런 건데 그렇지. 김성훈 감독님은 계속 자기가 성공했던 그 방식이 있으니까 계속 그거를 해 오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김성근 감독님이 SK 2007년 오실 때부터 SK를 주목을 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 다른 것보다도 저한테 너무 강렬한 기억이 1989년 태평양 돌핀스의 89년? 기억이었어요. 89년 얘기가 너무너무 그 해가 행복한 해였는데 맨날 꼴찌하던 팀을 데리고 89년 김성근 감독님이 딱 오더니 시리즈 갔잖아요. 박정현, 최창호, 정명원 세 명의 투수를 데리고 갔어요. 삼성을 준플레이오프에서 꺾었어요. 그게 너무 이름도 아무도 모르던 선수예요. 박정현, 그렇죠. 최창호, 정명원은 그렇지. 고교야구에서도 무슨 이름 날리던 선수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태평양 돌핀스가 그 성적을 내면서 인천 팬들이 한번 좀 으쌰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2008년 이전까지 아마 그 관중 인천 최다 관중 기록이 89년이었을 거예요. 94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SK 와서 첫 해 우승을 했잖아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김성근 감독님이 태평양에서 성공을 한번 해봤고 쌍방울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SK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수를 좀 파악을 했나요? 왜냐하면 김성근 감독님이 한화에 왔을 때 실패한 거는 선수 장악이 어쨌든 안 됐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한테 엄청나게 센 훈련을 요구했을 때 아까 제가 첫 댓글의 중요성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뭐 김태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하자 하면 니들 다 팔자 고친다. 니들 연봉 올라간다. 우승한다. 가자라고 하면 다 가는데 버텼구나.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다 어떡하지가 되는 건데 SK에 처음 왔을 때 박경환, 정대현 또는 뭐 김원형 이런 투수 야수 그러니까 투수 야수 조에 정말 첫 댓글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물론 신인급 선수들이니까 야 뛰어라고 할 때 뛰었겠지만 형들이 뛰면서도 가야지. 형들이 아씨 가야 하는 이거 거지. 뭐야 이게 좀 이걸 뛰는 게 의미가 있어 이게 뛰어야 돼?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야 뛰어 우리 해봤는데 돼 뭐 이러고 뛰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그 SK 입장에서는 그때 쌍방울의 역사를 지긋지긋하게 잘라내고 싶었지만 지워내고 싶었지만 사실은 쌍방울 감독을 지내면서 그 이진영 선수도 여기 있었고 그렇죠,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한 방에 뭉치면서 모든 그 처방들이 다 먹혀 들어가면서 우승이 가능했던 것이고 완전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 SK 2007년, 8년, 9년에 보면은 선수들의 감독에 대한 신뢰는 엄청난 거예요. 그건 감독이 다 마음에 들고 그 노선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엿 같고 뭐 같고 뭐 지랄 같고 뭐 같아도 하면 된다. 따라가면 일단 우승은 한다. 그렇지. 우승하고 내 연봉 올라간다. 맞아요. 는 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는데 아까 그 김 작가님 얘기하신 것 중에 스타도 있었지만 또 우리 그 잘할 때 라인업에 보면 사실 뭐 2차 1순위 이런 선수들이 아니었거든요. 뭐 2차 뭐 56위 뭐 이런 선수들을 갖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형들이 잘 갖고 거기에 대해선 저도 사실은 야 이 사람이 치트키다. 김성근 감독 어디 가든 통한다. 어디 가든 다 우승시킬 수 있다. 막 이런 좀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SK가 역시 점수를 내는 건 선수이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더 하고 싶은 의욕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건데 그게 인천에서는 그 방식이 맞아 들어갔고 한화에서는 그게 안 맞아 들어갔고 또 김태형 감독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걸 끌어내고 선수 잘 이강철 감독은 또 그런 식으로 끌어내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유인구. 그 김성 감독 얘기 마지막으로 제가 네네. 한마디 더 하면 그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선배 중에 이제 최용환 감독이라고 있죠. 예. 포수. 예, 포수였던 그 형이 이제 그 본인 이제 태평양 시절에 그 연봉 협상을 이제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이 그 연봉 협상이라는 거를 잘 못하던 시절이야. 지금처럼 무슨 뭐 에이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성 감독님 네, 시절 시절에, 얘기예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구단주가 그러면 뭐 거짓말 좀 보태서 야 구단 너무 어려워. 내가 작년에 2천만 원 줬는데 이제 한 1,500만 원 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 진짜로? 100만 원 아, 정말 진짜로? 그런다 그렇다고. 그리고 빨리 해야지. 너 지금 빨리 지금 내가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저 전주훈련 가야 되는데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 이거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이제 감독 여러 명이 중에 야 빨리 가자 이런 감독이 있고 근데 이제 김성 감독은 안 그랬다는 거야. 김성 감독은 충분히 해. 너 받을 거 다 하고 못 와도 돼. 연습하고 나중에 오면 되니까 너 충분히 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 정말 선수를 위하고 선수에게 더 득이 되는 게 뭔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모든 행동은 사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행동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지금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야구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2007년, 2008년, 2009년에 성공을 이루는 바탕이 아니었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네. 그 고양 언더스 감독 하실 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아마추어 그 사회인 야구라고 하죠. 그때 이제 연예인 리그를 거기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썼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선수들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지. 그 이상훈 씨하고 저하고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고. 다 친구래. 정미태도 친구고. 이상훈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 이상훈 씨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뭐 또 이거 같이 모두 하고 또 다른 얘기 있어가지고 음악으로 또 통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아마추어들은 야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공놀이 하는 거지. 공놀이지.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김성 감독님 보기에도 같지 않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선수들 이제 우리 할 시간이 이제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무리 훈련을 이제 막 하고 계세요. 마무리 훈련하고 계시면 이제 빠져. 그럼 감독님 먼저 이렇게 오셔. 몇 번을 뵀어. 그럼 우리는 이제 그쪽 한쪽 옆에 그 캐치볼하는 몸 푸는 데서 이렇게 막 캐치볼을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이제 감독님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어깨 좀 더 들으라고 그러고. 공 던질 때. 우리들한테 모질이들한테. 그러니까 야구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얘가 야구 선수든 그냥 공놀이를 하는 애든 뭐
동네 애든 뭐 지나가는 행인 삼이든 잘할 수 있는 야구에 방법이. 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뼛속같이 그냥 지도자의 어떤 이런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슬라이드로 던졌습니다. 제 유인구. 이제 김성근 감독님에 대한 욕이라는 건 네. 이제 뭐 쪽발이하고 이런 건 이제 그 앞세대 그 현직에 계실 때 그런 거고 그 뒤에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뭐 선수 혹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제 그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최동원 영화도 보면 이렇게 초인적인 근데 초인적이라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네. 어깨가 가장 날 뿐이지. 그러니까 극과 공놀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가 기껏해야 공놀이에요. 공놀인데 공놀이에서 선수를 혹사를 선수를 갈아 먹는다 죽인다고 해도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어깨가 가는 건데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회가 이 원하는 감독상이 있어요. 또 감독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가 이 세상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20년 전 드라마 요즘에 재방송해 주는 거 보면은 어디 기집애가 농구장에 들어와 막 마지막 승부 뭐 거기 그렇지. 요즘에 이제 막 문제가 되는 대사들이 그렇지. 있잖아요. 또 그러죠. 뭐 옆에 내가 집에서 말이 뭐 이런 거 지금 대사에 못 넣잖아요. 그 전원일기 보면 기가 막히더라 진짜 요새 아주. 그 옛날에는 그 저기 KBS 드라마, MBC 드라마 보면은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면은 아유 막 이렇게 넥타이 풀면서 오면은 아내가 앞치마 입고 이제 그렇죠. 옷 받아주고. 옷 받아주고 오면은 앉아서 담배 한 대 물면은 아내 얼른 가서 물이나 막 커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아 김 부장 그 새끼 때문에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옛날에 전형적인 그 세팅이 지금이 없어졌잖아요. 연기 잘하는데. 괜찮았어. 김 부장 이 새끼 그러니까 괜찮았어. 그거. 제가 이제 80년대 삼미 슈퍼스타즈나 태평양 돌피스 보러 인천 도원 야구장, 도원 송의 야구장을 가던 시절에는 가면 옆에 아저씨들이 어떤 걸 보고 분노했냐면 왜 오늘은 장명부가 안 나오냐. 내가 맞아. 내가 야구장에 왔는데 장명부 안 내보내고 저건 누구야? 또 아니. 장명부 아니면 이모균이라도 내보내야지 그렇지. 왜 감사용을 내보내다니 나를 내가 지금 내 돈 내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겨야 되는 거 봐야 돼. 에이스를 안 내보내는 감독을 이제 욕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감독이 어떤 의미로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중간 개투를 혹사했는가 이런 걸 꼬투리를 잡는. 그러니까 그때는 야구를 한 30살 안팎까지 하던 시대이고 지금은 잘 써먹으면 40살까지 가는 하죠.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걸 처음 보면서 선발 투수의 투구 개수를 그래서 쉰다는 걸 처음 알았지. 우리 그리고 그냥 횟수로 했는데. 퀄리티 스타트가 뭔지 알게 됐고 5일 동안 이렇게 로테이션 쉬어야 된다. 한다는 거를 4일 쉬고 5일 나온다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고 나서는 한국 시리즈고 뭐고 간에 선수를 이틀 쉬었는데 또 내보내면 저 감독이 미친 감독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합의하는 야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감독들도 이제 그걸 맞춰가는 것이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이죠. 근데 김성근 감독님이 그걸 타협하지 않잖아요. 내가 알아. 내가 그 선수 진짜 많이 던진 것 같지. 걔는 근데 괜찮아 어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한참 김성근 감독님이 혹사 논란 나왔을 때, 내 대한민국 야구에서 저렇게 혹사한 감독이 선동열, 최동원, 구대성, 송진호 모든 투수가 사실은 송진우 같은 경우가 뭐 엄청 던졌죠. 그걸 다 했던 투수들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선수들의 공급도 늘어났고 선수의 수명도 늘어난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면은 사실은 저도 김성근 감독님이 그 변에 발맞추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더 그 감독 수명이 길어졌었겠죠. 조금이라도. 근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것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한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대와의 불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네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화에서 계속 이제 트러블이 생길 때 감독님을 보면서 조금만 바꾸시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뒤로 조금만. 네, 그리고 전화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감독님 그거 아닌 것 같고. 전화해서는 이제는 아니고 전화 한참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뭐 이렇게 전화해서. 한참 힘드실 때 전화가 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왜 전화를 오셨냐면은 제가 대단히 뭐 그게 아니라 기자한테 전화하면 쓸 거 아니에요. 그거 하소연한 거를 또. 근데 저는 이제 당장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약속을 지킬 거니까 또. 근데 약속 뭐 신뢰보다도 책 쓰는 건 나오려면 좀 걸리잖아요. 나중에라도 그 얘기가 나왔으면. 그래서 뭐 이제 박종훈 단장 와서 막 트러블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전화를 몇 번 주셨는데 그러면 좀 그냥 저도 좀 가볍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그게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렇게 성공해 왔고 그거가 흔들릴 때 지켰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왔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거를 다시 푸는 한다? 것은 스스로 본인이- 죽으면 죽었지 김성근이라는 걸 포기하는 내가 김성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지만 그분이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 중독자였고 야구 광이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야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다 굴리신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 꽃이 2007년 인천에서 네. 꽃피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된 거죠.